안녕하세요. 한의학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강의를 맡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성현경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름은 굉장히 덥고 습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덥다고 해서 얼음을 먹게 되면 내지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더 차가워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찬 음식에 더 소화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찬 음식이나 이런 빙과류, 과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허준 선생님과 동의보감인데요. 이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이 날 때 어떻게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동의보감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더위 먹는다, 덥다라고 할 때 더위 먹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의학적인 용어로는 어렵지만 중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서라고 할 때는 더위를 우리가 화살을 맞듯이 이제 맞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너무 더운 여름에 더위에 우리 몸이 노출이 될 때, 땡볕에 우리가 나가서 뛰어놀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땡볕에서 너무 많이 놀거나 뛰어놀고 땀을 많이 냈을 때도 생기게 되고요. 또 에어컨 밑에 너무 오래 있거나 너무 추운 곳 내지는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는 그런 행동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식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요. 뭐 폐나 우리 몸의 호흡기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열을 식혀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몸이 더울 때 이러한 장기가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찬 곳에 오래 있거나 너무 더운 곳에 땀을 많이 내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관도 약하게 되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몸에 힘이 없어지고 피곤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거나 체하고 배가 아픈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더울 때 땀을 많이 내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름에 더워서 아픈 질환으로는 이름이 어렵지만 주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하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이제 아픈 이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울 때 많이 뛰어다니거나 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에 열이 나는 이러한 여름 감기 같은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속이 메스껍다, 이렇게 토할 것 같고 손발이 화끈거린다, 그래서 뜨겁고 피로하고 지치게 되고요. 밥맛이 없고 다리에 기운이 없고 몸이 막 늘어지는 것 같고 두통, 머리가 너무 아픈 그런 증상이 심하게 오면 이건 주하병이라는 질환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주하병은 소화기관이 약한 비계허약아라고 하는데 이런 소화기관이 약한 친구들은 잘 생기게 되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물기, 습하고요. 또 더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울 때는 물을 수시로 마시게 되는데요. 이 물은 너무 찬물이 아닙니다. 너무 찬물을 많이 마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중서증이나 주하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약간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정도나 약간의 찬물이 섞여 있는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냉수, 얼음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시원한 곳에 가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냉방이 너무 강한 곳에 가면 중서증 같은 또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가 항상 중요합니다. 양자시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양자시법의 방법이 더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더울 때도 등이나 배나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부분들은 따뜻해야 기능을 잘 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머리나 가슴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윗부분, 머리나 가슴같이 윗부분은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지만 아랫부분, 배나 발은 따뜻하게 해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여름에도 잘 지켜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배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들이 차가워지면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잘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위를 이기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음식들이 각각 나라에서 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계탕을 많이 먹죠. 이 삼계탕이라고 하는 것은 닭을 이제 끓인 음식인데, 삼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이라고 하는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삼과 닭을 같이 끓여서 먹은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삼계탕이라는 건데요. 닭은 대표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따뜻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이 가진 성질이 따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닭은 대표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닭을 차게 먹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냉채나 샐러드에서 닭을 차갑게 먹는다 하더라도 닭고기 자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 참깨탕에 들어가는 인삼이라는 약재는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올려주는 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따뜻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따뜻한 음식을 왜 더운 여름에 먹을까요? 더운 여름에는 오히려 소화기관이 더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찬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더 따뜻하게 보강을 해주는 것이 여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삼계탕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음식을 따뜻하게 골고루 먹는 것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더운 성질을 가졌나 라고 물어보는 퀴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닭고기는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고기를 차게 먹든 뜨겁게 먹든 간에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돼지라는 성질이 굉장히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탕수육으로 뜨겁게 튀겨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돼지고기 자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찬 사람이나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소화기관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화기관이 오히려 더 차가워지게 되겠죠. 예전부터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더위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여름에 삼계탕을 먹었던 이유는 닭으로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조금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닭고기를 많이 드시고 돼지고기는 조금 적게 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인데요. 어느 것이 더 더운 성질을 가졌을까 하는 문제인데 매실차와 꿀입니다. 매실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꿀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어떠한 것이 더 더운 성질을, 따뜻한 성질을 가졌을까요? 꿀이 따뜻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 찰 때는 꿀을 먹거나 꿀차 같은 것들을 먹어서 몸을 따뜻하게
덥게 할 수가 있고요. 매실은 조금 차가운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꿀과 매실을 같이 먹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꿀에 비해서 조금 차가운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등에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와 있는 등에 붙어 있는 것들은 삼복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복첩이라고 하는 것은 삼복에 붙이는, 첩자가 붙일 첩자거든요. 그래서 삼복에 붙이는 약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름에 가장 더운 삼복더위라고 하는 더운 날씨에 양기를 미리 저축을 해서 겨울에 추운 날씨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을 삼복첩이라고 합니다. 위에 그 아이 등에 뭔가 약재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약재처럼 보이시나요? 이 약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재를 다져서 만든 것들입니다. 환약 또는 이제 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혈자리에다가 붙이고요. 뭐 2시간, 4시간, 6시간 사람에 따라 붙이면 그 혈자리를 따뜻하게 데펴줍니다. 덮여주면 이 혈자리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서 겨울에 걸리는 감기 같은 것들을 예방하도록 하는 방법이 삼복첩입니다.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나 재발성 감기 같은 것들을 예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아주 자주 하고 기침이 자주 나면서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이런 폐기 허약아인 경우에는 여름에 삼복첩을 해주거나 또는 겨울에도 이런 삼복첩을 해주면 겨울의 병을 여름에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동병하치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겨울에도 이런 삼복구라고 해서 삼복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또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복첩은 여러 가지 한방병원, 여러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도 삼복첩을 감기를 예방하고 다양한 알러지나 이런 호흡기계 질환들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더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더울 때 우리 몸의 속은 더 차가워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더 차가워진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따뜻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속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화기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를 따뜻하게 하고 다리를 따뜻하게,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머리나 가슴을 적당히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여름일수록 땀이 많이 흘리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나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여름철에 복통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또 설사병이라든지 이런 설사로 인해서 뭐 장염이라든지 연결되는 다양한 질환들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가운데인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하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의학적인 여름철 건강나기를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